창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착점이 어디냐, 뭐 포구를 어느 쪽으로 돌려서 쐈냐, 이거랑 아예 상관없이 이 발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이 포사격이 23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11월 23일이 북한이 연평도를 또 포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이 북한이 또 도발한 셈인데, 아, 그날이구나. 네네, 이것도 좀 심상치 않은 징조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분한 배종찬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첫 번째 뭡니까? 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9.19 군사 합의 위반. 왜? 네, 9.19. 예.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그 사진 나왔죠. 창린도라는데 방어부대 가서 그 포사격 지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뚱크벨하고 스타일이 많이 비슷하네요. 그죠? 네. 예. 살 좀 사격 빼야 돼요, 둘 다. 사격 지도를 했습니다. 네. 네, 백령도의 남동쪽 그리고 38선보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입니다. 오. 창린도. 예. 네, 무겁습니다. 자, 무거운 뉴스입니다. 창린도.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창린도를 방문했는데 예. 여기서 사브라우 이렇게 이제 사격을 지시를 했거든요. 예. 바로 이 자체가 옆에 있었어요? 생생하죠. 생생해요? 당사자라고 해도 생각이 없을 오늘 좀 정도로.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차분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9.19 군사합의가 이제 작년 2018년 9월 19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예. 때죠. 허리케인 라디오는 또 일구데이 하던 날이었는데. 네, 예. 특별한 날. 예. 자, 그 이 창린도라는 지역이 왜 논란이 돼요? 정상 기자? 그러니까 위치 때문입니다. 위치. 네네. 이 창린도가 이 황해도 남단 그리고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인데 한마디로 이제 백령도보다 더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섬이고요. 이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이 우발적 무료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의 초도 사이 이 135km 구역에 이 포사격 그리고 이 해상 기동 훈련을 완전히 중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착점이 어디냐, 뭐 포구를 어느 쪽으로 돌려서 쐈냐, 이거랑 아예 상관없이 이 발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이 포사격이 23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11월 23일이 북한이 연평도를 또 포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이 북한이 또 도발한 셈인데, 아, 그날이구나. 네네, 이것도 좀 심상치 않은 징조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연평도 포사격 있던 날이 2010년 11월 23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연평도 포사격이 끝나고 그때 MBC에서 주말 앵커할 때인데 화요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연평도 가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 요일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예, 아직도 뚜렷합니다. 네. 이 창린도라는 데가 이게 한자로 보니까 번창할 창자에다가 기린 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린 닌자를 이 동물 기린 닌자를 잘 안 쓰는데. 근데 옛날 그 고려 시대 때도 그 저쪽에 그 몽골 쪽인가 그쪽에서 네. 기린을 데리고 와서 키웠다. 왜 왕건이가 기억나네요. 기린을 그 어디 다리 밑에서 굶겨 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 기린이 번창하는 섬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린을 키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 나가는 사람을 기린하다. 그렇죠. 네. 기린아. 예. 그것도 그겁니까? 상관없어 그렇죠. 보이는데. 네. 기린아죠. 크지 않아요. 이게. 커서. 크니까. 네. 가로로 클 수도 있는데 왜 꼭 세로로 큰 것만? 가로로 큰 건 두 분이 가로로 큰 거죠. 네. 네, 오늘 조금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예. 합니다. 네. 아, PD예요? 아니에요. 네. 건달 같으세요? 네. 우리 국방부는 이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정상근 기자가 지적을 했던 대로 이 지역은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135km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이 사격 지시를 내렸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도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북한 도발 이걸로 끝날까요? 뭐 계속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지금 같아서는 뭐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 현장 지도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린도를 전선섬이다라고 칭하고 이 방어부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 방어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 이게 남북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이 창린도를 찾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방어부대의 그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 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 또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롭게 해야 된다라고 예.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꼭 창린도가 아니더라도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모두 지금 답보 교착 상태거든요. 그런 만큼 내년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종의 이 북한의 무력 시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아주 걱정이 됩니다. 자, 무겁게 종 울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정상훈 기자? 네, 두 번째는 속도 내는 선거제 개혁안입니다. 네. 내일이죠. 그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되는 날 27일. 네, 내일이 되는데 일단 내일 올라오는 안은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인데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고 또 지지 의석의 절반의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구 최대 득표자 하지만 2위에 그친 예. 그러니까 차순위에 그친 이 비례 한 명을 이 비례대표 명부에 또 포함하는 안입니다. 예. 지금 짤막하게 해서는 진짜 몰라요. 네. 예. 네. 그 지금 225 플러스 75. 225 플러스 75인데 지금 현재는 200 지역구가 몇이죠? 지금 현재가 지역구가 255 플러스 45인가요? 어떻게 어, 되는 거지? 47입니다. 네, 예. 253석 그리고 비례가 47석 이렇게 됩니다. 253에 47석인데 네네. 이걸 225에 75로 이제 지역구를 확 낮추고 비례 네, 비례대표를 의원을 확 더 늘리는 높이자 거죠.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자동 부의될 안에 이 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제외한 정당들이 이제 단일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부의가 되더라도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 함께 협의를 했던 주체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정당과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제 민주평화당의 대한신당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가 돼야지만 가반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동상이몽 네. 또 4인 4색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협의안까지 이르를 수 있겠느냐 이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강력한 안은 뭡니까? 일단 지금 내일 올라가는 자동으로 부의되는 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과가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좀 강경한 면이 있고 또 비례를 늘리고 이제 지역구를 축소하는 거에 굉장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지금 뭐 야당들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혹은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이렇게 좀 새로운 절충안으로 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비례대표 확충이라는 원래의 목표가 퇴색이 되는데 250대 50이라고 하면은 비례대표가 고작 3석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네. 지금 현재 253에서 47석이니까. 253석만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240대 60이라고 해도 그냥 13석 느는데 그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좀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 이 정의당의 반발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의석을 늘리는 건데 이건 또 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참 계속 먼저 봐야 돼요.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네. 모습을. 네, 네. 그리고 배 소장님. 네. 그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그 오신환 원내대표를 징계했다면서요? 징계하기로 했다면서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선거제 개혁안에 갈 길은 급한데 바른미래당의 협상 실무 담당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오신환 원내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집안 문제가
너무 크게 붉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다. 지금 선거제 개혁안을 과연 돌볼 여유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권파하면 이 손학규 대표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대표 측에서 볼 때는 뭐냐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원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당 대표의 반기를 들어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원내 대표인데 어떻게 변혁 신당 추진에 참여할 수가 있겠냐. 이건 일종의 해당 행위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 자체도 선거제 개혁안에 상당한 영향 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한테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다른 거를 받아주더라도 이 선거법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홍준표 대표는 이것이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라면서 만약 그것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강행 처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총선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이 홍준표 대표는 민의에 반하는 제도라고 했는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이 해당 법안이 현재 이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것에 비해서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뭡니까? 배 소장님? 네. 영상 속 남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죠. 네. 판결문에 명시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판결문은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 그동안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 김 전 차관은 계속 영상 속 남자 나 아니야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 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게 2013년인데 그때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갔다가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죠. 예. 그때 차관에서 물러났을 때 김학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영상에 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김학의 관련 투서가 이어지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김학의가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올해 영상이 관련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YTN을 통해서 올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이 시청자분들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죠. 김학의였거든요. 많은 분들 보셨을 테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평소에 타던 가르마랑 방향이 다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정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 쪽하고 재판부하고 이제 설명하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은 가름하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나 됐습니다. 얼굴형, 이목구비, 안경. 김학의 전 차관 맞다. 네. 이렇게 되면서 맞는 걸로. 예. 네. 이 뚱커벨은 잔디머리니까 가르마가 필요 없군요.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좌우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 대칭이요? 네. 비대칭 같은데. 네. 자, 그런 말이죠. 뚱커벨. 네. 김학의 전 차관한테 네. 한 줄 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해요? 뭐가 나올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세요. 네. 가름하다. 종찬이 네, 선생님. 못난 놈. 토요일만 하시죠, 토요일만. 네. 평일에 과합니다. 네. 한 줄 평에 가르마. 아주 뭐 함축적인 한 줄 평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순재 선생님한테 혼났네요. 못난 놈.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해서 우리 국방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죠. 북한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이 섬의 이름이 뭘까요?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네, 백령도 남동 쪽에 있습니다. 기린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린도는 아닙니다. 기린은 아닌데 아차. 네, 네. 왜 기침을 하고 그래요? 아,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벌써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상품도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3495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순재 선생님 목소리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들어도 너무 웃기네요. 네. 못난 놈. 자,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